7월 23일 코스닥 지수의 4%가 넘는 하락 이후에 불안한 한국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안내했었습니다. 이를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1.6%가 넘는 하락으로 장중에 포트폴리오 매도가 진행됐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투자그룹입니다. 2018년 7월 25일 고산투자 투자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0.31%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 분석상 최근 저점을 형성한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포트폴리오의 전량 매도 및 교체를 예고했었습니다. 금일 0.31%의 하락을 하여 불안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의 모습이 2250포인트를 하회하지 않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교체 및 전량 매도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코스닥 지수의 장중 1%가 넘는 하락 중에 포트폴리오의 두 종목이 전량 손절이 되었고 한 종목은 분할 이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해당 종목은 바디텍매드와 펄어비스,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7월 6일 14,000원 구간의 1차 매수 비중으로 4% 비중이 매수가 진행되어 금일 16,500원 구간에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도 비중은 절반 매도가 진행되었고요. 대략 18% 정도의 이익이 실현되었습니다. 바디텍매드는 7월 6일 15,700원 구간에 1차 매수 비중 4%가 진행되어 금일 15,200원 구간에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3% 정도의 손절이 진행되었습니다. 펄어비스 또한 7월 12일 23만 1000원의 1차 매수 비중 4%가 진행되어 금일 22만 100원 구간에서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3% 정도의 손절을 기록했습니다. 바디텍매드와 펄어비스는 코스닥 시장의 회복에 따라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에 전환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매수 관점으로 적용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손절가보다 더 빠르게 매도가 진행되는 데에는 고산투자 회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술적 분석상 매도 시그널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마 콘덴서를 제외하고 7월 6일부터 구성된 포트폴리오 현황은 매도 총 5종목을 포함해서 전체 계좌에서 약 2%의 수익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내해 드릴 부분입니다. 7월 23일 코스닥 지수의 4%가 넘는 하락 이후에 7월 24일 불안한 한국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안내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해 종합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 7월 6일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7월 12일 상승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그 이후 거래량 증가에 따른 매수 참여자들의 추세 형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와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 ETF를 구성하였고 고액 자산을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에게 매수 수량 부족을 고려하여 KB스타 중국 본토 대형주 CSI 100 지수와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를 대체 매수를 진행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를 대체해서 KB스타와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로 대체 매수를 진행해도 무관하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겁니다. 7월 24일 기준으로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기준으로는 2370원의 매수 비중은 5%이고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 ETF는 매수 비중은 동일하게 5% 비중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중국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을 분석해 본 결과 당사는 향후 위안화 약세의 추세가 둔화되고 무역 전쟁 이슈도 잦아들며 중국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무역 전쟁과 정부 규제에 따른 유동성 감소라는 두 악재가 해소되면서 수급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비쳐 봤는데요. CSI 300 PER은
무역 전쟁을 이미 선반영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기는 미니 다운 사이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바닥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경기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은 각각 평균 1년에서 1.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근에는 1.5년에서 2년 정도의 사이클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 지난해 1분기를 정점으로 완만한 다운사이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의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이슈가 미중 무역 마찰과 금융 긴축이 있었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금융시장의 관심은 중국 크레딧 리스크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2기 지도부는 2018에서 19년에 걸쳐 크레딧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해 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급 과잉 산업 구조조정을 또 실시합니다. 또한 경기 회복 지원을 이어나가게 될 전망입니다. 핵심 이슈로는 미중 무역 분쟁, 시진핑 지도부의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차 미중 무역 협상 결렬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관련된 대화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미중 무역 분쟁이 파괴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낮으며 미중 무역 분쟁이 야기하는 중국 시장과 성장 전략의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전방위적인 무역 압력으로 인해서 중국은 자생적 경제 구조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시장 대개방, 내수 육성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파고를 타고 중국이 선택한 제조, 서비스 대개방, 차이나 2차 소비 붐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담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국 증시 전망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패닉 장세가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상해 증시는 6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과정에서 당사가 제시하였던 심리적 지지선인 3,000포인트마저 붕괴하였는데요. 저희 회사는 중국 패닉 장세가 7월, 8월에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파동 여부에 의해서 2차 패닉 셀링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으나 금융 긴축 피크아웃과 미중 무역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 개선을 감안한다면 상해 종합 지수의 2600포인트 전후는 반등의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3200포인트와 3300포인트 구간을 단기 목표 구간으로 설정하고 3500포인트와 3600포인트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정하겠습니다. 7월 중 미중 무역 분쟁 파동 여부에 의해 2차 패닉 셀링 출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2차 관세가 현실화되는 9월 이전에 협상 재개를 기대하며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추가 하락 시에 손절을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할 예정이며 국내 증시 약세장에 지속된 결과 포트 비중이 낮은 상태로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ETF의 10% 정도의 비중은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등과 상승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과정이 있다면 총 포트의 10%에서 20%의 관점에서는 국내 지수의 ETF를 편입 고려 중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문자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의 큰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시고 포기하셔서 계좌를 덮어두시지 마시고 대응 전략을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